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재밌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가을 정취가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두 분은 이 깊어져 가는 가을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아무래도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역시 독서의 계절이죠. 네네. 창현 씨는요? 가을 하면은 이 높고 푸른 하늘이잖아요. 저는 탁 트인 도로에서 좀 드라이빙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요, 이 가을 햇살이 쫙 내리쬐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있으면 마치 이 가을 공기에 커피 향이 물들면서 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을이라고 이렇게 시인이신데요? 낭만적이에요, 너무.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커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오늘 주제가? 맞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커피 한 잔에 담긴 과학 이야기, 그리고 커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and I get the paper. I check the headlines and decide that I am bored. I check my email and I decide to answer later. Another cup of coffee and I drag myself to work. 오늘도 커피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28년째 커피와 진한 사랑에 빠져 계시고 있다는 이진성 커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박사까지 된 커피 전공 의학 박사 이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는 카페인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이성근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텔 약사로 활동 중인 약사 이성근입니다. 제가 소문을 입수했는데 이진성 박사님께서는 커피 내공이 엄청나시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커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정말로 제가 5살 때부터 원두커피를 5살이요? 끓였어요. 정말요? 네. 옛날에 그 자동으로 끓이는 커피 포트가 있었어요. 전기를 이렇게 꽂기만 하고 커피 부으면 아버님이 저보러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커피 붓고 물 붓고 전기 스위치 넣고 끓여서 드리고 그랬죠. 아이들은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요. 저는 안 마셨어요 그때. 진짜요? 아버님 끓여드렸죠. 아.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마셨던 것 같아요. 커피는. 그럼 수십 년째 커피와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또 엄청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약사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이성근 약사님께서 주로 대전에서 활동하시면서 너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약사 너튜브 중에서 무려 3위 안에 든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네. 약사 너튜브 중에요? 약사분들 중에 넘버 3. 네, 굉장한 구독자는 거죠. 뭐 많지는 않은데요. 네. 아직 그래도 뭐 3위 아니니까 올라갈 곳이 좀 남아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한 24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약사님도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시나요? 사실 제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뭐 두통도 오고 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즐겨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향과 맛을 되게 좋아해서요. 디카페인 커피를 조금 찾아서 먹거나 이 믹스 커피가 약간 카페인 함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카페인의 그 각성 효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네. 카페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생하게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근데 저는 커피 하니까 이런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커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와, 멋있는데요? 누가 한 말인가요? 그런 말이 있나요? 누가 했는지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오늘 좀 낭만 MC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시인 컨셉 제대로 잡으셨는데요. 네. 저도 유명한 문구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인데요.
내게 커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악 아버지 바흐도 커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커피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하죠. 와. 특히 요즘 보면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커피 한 잔 하는 게 너무나 좀 당연시되는 문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문화가 혹시 카페인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커피의 맛과 향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찾긴 하지만요. 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 역시도 사람들에게끔 더 식후에 이 커피를 찾게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가 나른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좀 깔아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대잖아요. 이때 카페인은요, 우리 중추신경계와 또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약간의 피로를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또한 집중력도 좀 높여주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졸음을 깨게 해주는 역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점심 먹고 난 후에 이 카페인을 많은 분들이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러면 커피를 좀 자주 쓰세요? 박사님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카페에서 회의 많이 아. 하고 사람 만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두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 조금 손이 떨린다거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할 때 커피를 안 마시긴 하거든요. 와, 그래서 네. 저랑 똑같이 네. 주로 차를 드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현 씨는 어때요? 공부할 때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약사님하고 비슷하게 그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제 세포 하나하나 다 느껴요.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잠이 바로바로 깨고요. 특히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계속 커피를 옆에 두고 마시고 또 운전할 때 이렇게 졸릴 때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바로 또 이렇게 정신이 번쩍. 심장이 막 두근거리진 않으실까 봐요. 두근거리지는 않는 것 같고 갑자기 뭔가 집중력이 좀 확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좀 피로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과 함께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식후 한 잔 혹은 뭐 회의 때 한 잔 이렇게 커피를 즐기고 계신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시긴 즐겨 마시지만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고 즐기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사님 오늘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워낙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 하나를 해서 그런 걸 맞추는 분만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야만 제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뭐 그래야 되겠죠. 하면 네. 열심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커피는 그럼 우리가 커피 콩이라고 하는데 커피가 열매일까요? 아니면 콩일까요? 아니면 씨앗일까요? 박창현님부터. 커피는 열매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열매. 저도 열매요. 저도 열매.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표정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먹는 밥은 벼로 만드는 걸까요? 쌀로 만드는 걸까요? 쌀. 쌀로 쌀이죠.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씨앗이 맞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커피로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에 각피를 하고 속 살을 제거하고 그것도 실버 스킨이라는 것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씨앗만 먹는 거니까 커피 열매는 맞지만 우리가 먹는 커피는 과육을 제거하고 과육을 제거하고 가공을 거치니까 아까 저희들이 밥을 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고 도정을 한 다음에 쌀로 먹잖아요. 똑같이 커피는 씨앗이다. 이렇게 다 틀렸는데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다 틀렸는데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가 못 마시는 씨앗이라고 건가요?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 드시려고 일부러 틀린 거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확실하게 그 커피의 향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미리 좀 내려왔거든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약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숟가락으로 조금만 끝에서 조금만 그 커피를 갖다가 써서 혀로 한번 이렇게 혀에다 바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야, 조금씩. 에스프레소죠. 네.
약사님도 오늘 요 정도는 괜찮으니까 네. 예, 혹시 제가 이상이 생기면 저 구급차를 불러주시면 다른 사람이 잘 부를 거예요. 어떠세요? 쓰죠? 와, 쓰다. 네. 커피의 어렸을 때 먹던 한약 맛 나는. 커피의 쓴맛은 그거 자체로 쓴 맛이 아니에요. 뭐 이런 까마귀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마귀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마귀. 까만색이죠. 까만색이죠. 까마귀는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하도 그 녹색이 과밀하게 집지하게 되니까 겉으로 까맣게 보이는 거죠. 날개를 뜯어서 하나하나 보면 녹색이에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피가 너무 쓰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쓰기만 한데 무슨 맛과 향이 나겠어요. 그렇다면 자기 앞에다가 그 여기 설탕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설탕을 좀 많이 부어보세요. 아니요. 많이요. 아주 많이. 커피예요?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보세요. 분 다음에 절대로 숟가락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네. 꿀이 돼 버려요.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꼭 에스프레소하고 밑에 있는 설탕하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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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직 안 녹은 설탕을 어금니로 씹는다는 느낌으로. 이건 그럼 마실 수가 없겠네요. 반드시 스푼으로. 예, 스푼으로. 이태리에 있는 분들이 여가를 갖다가 이제 카페에서 지낼 때 마시는 방법은 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뭐 에스프레소를 그때 한 잔을 입에다 훅 털어 넣는 거는 그거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에스프레소에다 설탕을 엄청 붓고 네.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떠먹는 거죠. 그래서 카페 집 주인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꼭 와서 지켜보고 서 있거든요. 네. 설탕을 한번 부으면 그 설탕을 가져가요. 안 그러면 이만큼 있는 설탕 그 두 명이 앉아가지고 다 먹어요. 끝까지. 설탕을 계속 엄청 부으면서 좋아하시는군요. 설탕을 넣었을 때 느끼는 맛과 향하고 달라서. 안 넣었을 때 하고는 전혀 틀리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화학적 그 맛에 대한 용어로 마스킹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마스킹 효과. 우리가 에스프레소에서 쓴맛 때문에 못 느꼈던 맛과 향이 설탕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마스크가 되는 거죠. 차단이 되고 그게 이제 나머지 맛과 향이 확 나는 거죠. 박창현님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설탕을 건져냈어요. 예, 설탕을 건져서 설탕을 어금니로 씹는다든지. 저희도 설탕 좀 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감탄해가지고 오 처음 먹는 맛이에요. 더 넣을까?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젓지 마시고 젓지 않고. 네, 젓지 않고. 설탕하고 커피하고 반반씩 되게 설탕을 어금니로 씹는다는 느낌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좀 먹어보라 이렇게 해서 맛보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누룽지 탄물 같아.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신맛도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네. 커피의 맛이 되게 많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랑은 차원이 다른 네. 색다른 맛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날숨을 한번 내보세요. 날숨. 진짜 저희들이 느끼는 커피의 향은 지금같이 혀를 갖다가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목구멍 끝에서 그거 남아있던 것이 날숨에서 나와서 요 후각기관으로 들어갈 때 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아까 마셨을 때는 뭔가 다크 초콜릿 느낌이 좀 났다면 네. 지금은 약간 밀크 초콜릿 느낌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부드럽고 향이 잘 느껴지는데요. 맛과 향은 확실하게 많이 느끼셨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라도 아마 손이 가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카페에서 커피 네.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러게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에스프레소를 설탕이랑 원래 같이 주나요? 그런 경우를 잘 못 봐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게 네, 아닐까요? 한 번도 안 줬는데. 그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커피에다 설탕을 넣으면 좀 촌스럽다는 개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탕을 넣어야지만 향이 조금 우러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드셨으면 설탕을 그렇게 멀리 안 하셔도 돼. 물론 비만에는 안 좋겠지만 예. 설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커피에서는.
근데 커피를 이렇게 주문할 때 보면 가끔 원두를 고르라고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로 확실히 보면 향이나 맛이 다 설명이 다르던데 커피의 종류, 이 맛과 향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인가 봐요. 무역할 때 상품으로서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4,000가지가 넘어요. 아, 커피에 붙여지는 이름이요? 예, 붙여진 같은 콜롬비아라도 콜롬비아 뭐 메델린, 콜롬비아 엑셀소, 콜롬비아 뭐 그 지역별로 수도 없이 많이 나고 거기다 또 수프리모, 엑셀소,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겠죠. 가격을 매기는 그 커피의 종류는 4,000가지가 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뭐 아주 싼 커피는 킬로그램당 600원짜리부터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뭐 10kg당 1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하죠. 그러면 저희 이제 카페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카페인은 식물에서만 만들어지는 화합물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콜라에도 카페인 들어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콜라나무 원액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요. 초콜릿도 이 카카오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페인은 일부 식물의 열매나 잎, 뭐 씨앗 등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화합물 중에 하나로서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물은 이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런 화합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살충제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이 적당량 먹게 되면요. 중추신경계와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좀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요. 또 정신을 각성시켜가지고 졸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카페인이라는 게 천연 살충제였군요. 몰랐어요. 이렇게 또 카페인 얘기도 들어보고 박사님 향기로운 커피도 맛을 보고 했더니 이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쯤 제가 준비한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카페인에 관한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제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내드릴게요. 자, 오, 오, 잘 좋습니다. 받으셨죠? 네, 잘 받았습니다. 역시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바로 커피 나무예요. 사실 커피를 우리가 쉽게 마시지만 어디서나 잘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북회귀선과 남해귀선 사이에 그 온화한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나무가 제일 먼저 발생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 그 네. 원두를 고를 때 흔히 등장한 나라들 중에 하나일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근데 나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긴 많더라고요.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맞나요? 저도 케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세 개 중에 하나 생각하고 찍으세요, 있었어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하셨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케냐로 가겠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정답입니다. 역시 찍기도 잘하시는군요.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찍어서 맞추죠? 야, 커피 고향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걸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것도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박사님 그 커피나무라는 게 예.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환경을 좋아하나요? 딱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돼요. 이슬만 안 내리면 돼요. 이슬이요? 네. 그 북해귀선, 남해귀선 얘기는 그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히면 꽃이 개화기에서 꽃이 져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꽃이 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슬만 안 맺혀지면 되고 이 커피에는 크게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로부스타는 고온 다습하고 병충해도 많고 막 그런 열대 우림지에서도 잘 자라요. 워낙 강하니까. 네. 로부스타라는 영어 뜻 자체가 굉장히 강인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어원이 그래서 그거군요. 로부스타예요. 네. 아라비카는 그런 데서 못 자라고 약하니까 점점 지가 병충해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여기 놔뒀더니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가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커피 원두의 가장 큰 두 종류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라고 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로부스타라는 종은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아주 거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점점 강해지면서 그런 그 카페인이라든지 실제로 로부스타가 아라비카보다 카페인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아라비카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나 예멘 같은 데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점점 고산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밑에서 못 살겠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랬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품질이 되는 거고. 그럼 저는 비싼 커피는 아라비카, 싼 커피는 로부스타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에는 그게 네. 통했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로부스타의 그 재배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특화되어 있는 로부스타를 만드는 곳에서의 로부스타는 또 비싸요. 그것만 또 찾는 매니아층이 있나 봐요. 그 고무탄네 같은. 그런 공식이 또 깨졌군요. 예, 발리에서 나는 발리 로부스타는 굉장히 비쌉니다. 또 그게 또 기호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 고무탄네 맛 자체가 또 하나의 기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럼 다음 문제. 카페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각성 효과 때문에 전쟁 중에 군인들이 많이 또 찾았다고 해요. 특히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이 수통에다가 커피를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다고 하는 거거든요. 각성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공격하는 커피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커피 전술.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돌격 앞으로. 그랬나 봐요. 조금 네, 요즘 분위기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여기서 문제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물품 중에 이것에 커피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를 장착해서 필요할 때마다 커피를 갈아 마셨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에 그라인더를 장착해서 다녔을까요? 이건 사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유리한 문제가 아닐까요? M16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개머리판이 어디 네. 수소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일단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군모에다가 모자를 꺼내서 갈아서 이렇게 갈지 않았어요. 오. 그럴싸한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무에 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아까 수통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커피를 담았다고 하니 아닐 것 같고. 네. 방금 M16이 나오면서 벌써 총이구나. 그라인더 소총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소총 개머리판에다가 그라인더를 정확하게. 장착해서 갈아 마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 그라인더 소총이 1948년 특허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총의 기능도 하고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의 기능도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커피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도 있을 만큼 커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약사님께 또 한번 또 네.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커피 속에 각성 효과를 가진 카페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네.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 이 커피가 세계적으로 기호식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카페인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 괴테 아시죠? 네, 괴테가 마지막 이제 작품인 파우스트에 대해서 엔딩 장면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검은색 이 액상을 계속 이렇게 들이켜 마시는 걸 보고 순간 뭔가 악마의 유혹처럼 저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궁금증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화학자 룽게라는 분한테 이 안에 있는 물질 좀 밝혀달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3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요. 흰색 결정체가 이제 밝혀지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는 테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이 카페인이었던 겁니다. 실제 명칭은 이 프랑스 약사이자 화학자인 이 펠리티에 의해서 논문에 게재되고 이것들이 정착돼서 지금의 카페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된 거죠. 아, 네. 이렇게 카페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대문호, 괴테가 역할을 또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상 커피와 카페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로스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 이제 생두만큼이나 중요한 게 로스팅, 그러니까 열의 생두를 볶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볶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보이는 요 생두는 실은 그 압력밥솥 같이 나무로 만든 그 세포가 수천만 개, 수억 개 모여서 돼 있는 거예요. 소고기도 저 멀리 있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굽는 순간 스테이크 냄새가 막 몰려오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로 가서 볶아줌으로 해서 안 나던 향과 맛이 나게 하는 게 로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이 그 조그마한 아주 그 전자현미경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촘촘하게 이루어지다가 밖에서 불을 떼면 그게 수분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성분이 바뀌는 거죠. 커피화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날아가고 세포 벽에 가서 늘어붙어 있는 그 누런색이 저희들이 나중에 그 물로 그 추출해서 먹는 그런 커피 성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와 중요하게 또 그 옆에 커피 오일이라고 오일 성분도 같이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커피 오일 성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추출해내느냐, 그리고 그 맛을 어떻게 하면 많이 추출해내느냐가 한 가지 목표고, 또 한 가지는 나무로 만든 진공 압력밥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이 나무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 나무 탄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네네. 아, 탄내가 그래서 추출의 그 발전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분, 벽에 눌어붙어 있는 성분은 많이 추출하고 그다음에 향기도 많이 추출하고, 대신 타버린 나무 밥솥은 필요가 없잖아요. 아, 네. 타버린 나무 밥솥의 그 탄내는 나지 않게 하는 게 추출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두가 이 수억 개로 이루어진 나무 밥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압력밥솥. 압력밥솥. 예. 왜냐하면 그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볶으면 꼭 그 수분 때문에 압력이 많이 생겨요. 지금도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 압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과학자들이 아직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 너무 조그만 데서 압력이 걸리니까 압력을 체크할 방법이 없어서 아직도 그걸 똑같이 그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못 해내요. 그게 아직도 과학자들한테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그 커피 안에 걸리는 압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로스팅 기술이 다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요, 쌀도 왜 밥을로 지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원두도 보니까 이 로스팅한 게 더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 커지는 건가요? 실제로 커져요. 그 안에서 아까 수분이 압력밥솥에서 걸린 건 뚜껑이 한번 팍 열리겠죠. 네. 수분이 날아가면서 뻥튀기 되거든요. 뻥튀기 됐으지. 그때 180도 정도에서 한번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기름 같은 성분이 또 한번 터지면서 두 번째 크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크랙이 나타난 거고, 요거는 아직 1차 크랙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훨씬 큽니다. 요 연하게 볶은 거보다. 더 볶았으니까 더 커질 네. 그 뻥튀기. 예, 뻥튀기 돼서 커지죠. 옥수수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볶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데, 볶은 커피는 대체로 어떤 맛을 내게 되는 건가요? 볶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하게 볶은 거고, 이건 중간 볶음, 세게 볶은 건데요. 저희들이 커피의 신맛을 내는 거 안 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아세틱 애시드예요. 식초입니다. 식초의 성분이 이게 그래프로 나중에 보면 알겠듯이 처음에 약하게 볶을 땐 쭉 올라갔다가 세게 볶으면서 쭉 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신맛이에요. 그래서 커피의 신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커피의 신맛이 맛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로스팅하는 사람한테는 그 신맛의 정도가 내가 지금 커피를 어느 정도 세게 볶았느냐를 갖다 알아낼 수 있는 척도예요. 예, 그래서 줄자 같은 그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맛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맛이 하나도 없으면 맛이 없어요. 신맛이 항상 커피 그 맛 뒤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그 뭐랄까 아주 매가리가 없는 커피가 네, 저는 돼요. 신맛이 약간 있어야 커피를 먹는 느낌이 나긴 해요. 당연하죠. 네. 예,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커피를 뽑아놓은 지 오래됐다든지 커피가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또 그 신맛이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맥 없는 커피가 김 빠진 커피가 돼 버리는 거죠. 신선도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 신맛이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맛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두는 없고 어떤 원두는 가지고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로스팅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 원두에 따른 신맛의 그거는 정말 종이짝 같아요. 아라비카 커피는 다 쉬어요. 연하게 볶으면. 어떤 커피라도. 역시 로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열에 또 이제 볶아서 맛과 이렇게 향이 잘 또 만들어진 원두를 또 그냥 우려내거나 내려서 마시지 않고 곱게 가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잖아요. 이 가는 거는 또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맛있게 만들고 하는 방법이 그라인더밖에 사실은 없어요. 네. 분쇄밖에는. 네. 근데 커피는 워낙 표면이 치밀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 원두를 이런 냄비에다 넣고 한번 끓여봤어요. 20분 로스팅한 정도. 원두를요? 예. 뭐 정말 변화가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게 뭐 색깔도 안 변해요. 20분 끓여도 아주 보글보글 끓여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려면 저걸 분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뭐 지금도 쓰지만 뭐 몽둥이로 예, 뭐 절구로 찌는 방법도 있고 네. 뭐 그라인더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는 뭐 아주 기계들이 잘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분쇄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저런 뭐 모카포트라든지 플런저라든지 이 핸드드립에 따른 그 기구에 따른 올바른 분쇄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0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2, 3분 걸리거든요. 드립을 하다 보면 여기서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이 커피 그 그라인더 안에 있던 분쇄되어 있는 그 안에 있던 그 기름 성분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서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숍에 가면 그 냄새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정말. 네. 그런 데는 커피가 맛이 없어요. 냄새가 다 빠져서. 날아가버렸군요.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참기름 광고를 했던 광고 중에 날아가는 향도 잡았다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참기름 회사에서 한 건데 유명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기름 회사에서 나온 그 광고가 에스프레소 기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에스프레소 기계는 아까 말한 그 날아가는 향도 그 밀폐된 구조 안에서 고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컵에 들어가게끔 만든 게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쭉 그 추출기의 기구가 변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방법이 있고 과정을 또 거치는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인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카페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뭘까요, 효과가? 각성. 그렇죠. 첫 번째는 이 각성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필이라 제가. 네.
일단 우리 몸에는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은 신경세포 내에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 진정작용을 해주고 또 졸음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커피의 카페인이요 이 아데노신 물질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진정과 졸음을 줄어들게 하고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간접적으로요,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이 도파민 같은 거, 또 교감신경을 막 흥분할 수 있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이제 피로도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에너지도 뭔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졸음도 확 깨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페인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카페인 하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이렇게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드시는 분들 혹시 누가 많이 드시는 줄 아세요? 뷰티와 관련이 네. 있다고요? 다이어트 할 때랑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또 카페인이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요, 체내에서 포스포디에스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를 억제해 줍니다. 만약에 이 효소가 억제되면요, 우리 골격근내에 있는 근육세포가 당대사를 증가시켜줘서 에너지를 좀 증가시켜주니까 운동 능력이 일단 향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카페인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이어트인데 우리가 교감신경을 흥분해주니까 아무래도 중추신경계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세포가 분해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민감도? 박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민감도?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사람마다 카페인의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사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이 효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효소에 의해서 90% 이상 대사가 됩니다. 근데 얘가요, 인종에 따라 또 사람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유전적인 다양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이 차이를 느끼게 되므로 이 효과의 발현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잔을 먹어도 이런 각성 효과나 운동 능력 향상,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분은 뭐 3잔, 4잔, 5잔을 먹으셔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카페인의 효과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네. 제가 방송 전에는 꼭 참아요, 안 마시고. 네네. 그 이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 성분 때문에 목이 건조해진다. 이런 건조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중추신경계에서 교감신경 흥분을 하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된다는 게 결국 내가 사자를 만났어요.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극도로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극도로 뭔가 에너지 대사를 막 증가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땀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어쨌든 흥분되면 침도 마르게 되니까 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안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효과가 있잖아요. 네. 커피를 먹고 그런 어떤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뭐 목이 마른다거나 침이 마른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 먹게 되면 이 입이 마르고요. 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이뇨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카페인이 좀 어찌 보면 좋은 효과만 있는 것 같은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먹거나 혹시 뭐 부작용, 좀 악영향은 없나요? 카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인 작용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요, 원래 이제 그 두통이라든지 이런 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불안이나 오히려 짜증, 또 아니면 신개양림 같은 것들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나중에 계속 드시다 보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페인 중독
중독됐다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카페인을 먹게 돼서 각성 효과를 계속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과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좀 더 많이 만들다거나 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이 사라지게 되면요. 늘어난 아데노신이나 또 늘어난 수용체에 의해서 더 많이 나른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또 졸음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 먹었을 때 그런 각성 효과를 느꼈었는데 이제는 한 잔으로 되지 않고 2잔, 3잔, 4잔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카페인에 내성이 생겼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카페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사님, 그 네. 커피 말고도 네네. 차나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엄청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험 기간에 또 잠을 쫓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에너지 드링크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마셔도 별 감흥이 없어요. 뭐 잠이 쫓지도 않고 그냥 물 마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던데 네. 과연 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좀 괜찮은 건가요? 혹시 그 녹차, 아메리카노,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어디에 카페인이 가장 많을까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아닐까요?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브랜드마다 물론 차이는 조금씩 다 있는데요. 네. 아메리카노 커피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녹차에는요, 커피의 어떤 균형, 카페인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테아닌이라는 이 진정작용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커피는 사람들이 카페인만 알지만 실제 클로로젠산 같은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드링크는요, 당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합성 향료, 합성 첨가물들이 많고 오로지 효과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맛이 좀 좋다 보니까요. 이게 중독성처럼 흔하게 음료처럼만 마시게 되니까 카페인 중독에 쉽게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만은 정말 커피처럼 이렇게 자주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 필요할 때만 소량씩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가서 말려야겠네요. 그렇죠. 내성이 아까 생기신 내성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은 독서실에 현상입니다. 쌓아두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두통약에는 도대체 카페인이 어떤 효과를 하는? 이 두통이라는 거는 결국 뇌의 혈관이 축소됐다 이완되는데 이 과이완되면서 주변의 조직을 눌러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카페인은요, 혈관을 축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 진통작용을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약의 효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두통약을 또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약물성 반동으로 또 두통이 더 유발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페인이 함유된 두통약은 일주일에 한 2회 이하 이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든 적당한 게 가장 맞습니다.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커피와 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커피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커피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료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제약이 많았던 음료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커피는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 음료라고 발표를 했어요. 비형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뇨병, 제2형 간염병 같은 데는, 그다음에 치매 같은 데는 아예 좋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되 설탕하고 크림이 같이 들어간 음료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만 가지고 볼 때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커피조차도 너무 그렇게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네. 약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적절한 그 커피 소비 습관이 또 건강한 나를 만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창현 씨 준비됐나요?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커피는 좋은 계절에 좋은 사람과 적당히 즐길 때가 가장 좋다. 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 MC 컨셉으로 그러네요. 가보도록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시적인데요. 저는 그럼 현실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안전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게 커피만큼 마시지 말라. 학생 때 마시면 키도 안 크고 막 너무 중독돼서 내성도 생기고 그랬는데 오늘 커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듣고 보니까 적당량, 과유불급하지 않게 섭취하면은 나의 몸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커피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되기도. 커피가 뭐 그렇게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 내려준 약간의 호사 식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약간의 호사를 저희한테 선물한 게 커피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려울 것 다들 같은데. 시청해 주셔가지고 재미가 없었나 보다.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 네 개를 조합하기가 진짜 정리 박사신데 오늘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고민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잘 해내십니다. 네. 잠깐만요.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고민되는데. 배고파요. 빨리 끝내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적당히 즐기기만 하면 안전한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 붙인 거밖에 더 있어요. 잘 붙여봤습니다. 네, 이 붙여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역할이시거든요. 아.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서 항상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박사님의 정리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오늘 정말 세계인이 사랑하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석유에 이어서 세계 교역량 2위를 차지할 만큼 커피는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가을도 기뻐하고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커피를 즐기면서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커피향 가득했던 시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와우, 커피, 커피, 커피 라. 사랑하는 그대와. 와우, 커피, 커피, 커피 라. 우리만의 커피 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넌 카페 모카. 그 마음을 몰라주는 나는 곰팡냐 흐린 마음 나를 위로하는 그 향기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요